오늘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며 식은땀이 흐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마비라면 단 10초 안에 생사를 가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혼자 계신 시간이 많고 위기 상황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심장마비는 조용히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제가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본 결과 10초 안에 올바른 대응을 하면 살 확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87%에 달합니다. 실제로 최근 78세 김정구 어르신은 혼자 있다 심장마비가 왔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해 스스로 대처해 살아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의과대학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생명의 기술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심장마비의 은밀한 경고, 놓치지 말아야 할 초기 징후입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 내며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조용히 마치 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몰래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은밀한 신호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가 아픈가, 감기 기운인가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었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기억하셨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심장마비가 오기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거나 큰 돌덩이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이 보통 15분 이상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잠깐 아팠다 사라지는 통증과는 다릅니다. 심장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픔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의 통증이 왼쪽 팔, 때로는 양팔로 목, 턱 위쪽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통증을 단순한 치통으로 오인하여 치과에 가려다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식은땀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심지어 구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으로 오인하고 소화제를 드시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 그리고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진 60세 이상 분들은 위 증상 중 단 하나만 나타나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구 어르신이 살아나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율을 높이는 7단계 긴급 행동 지침입니다. 심장마비의 증상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검증한 이 7단계 행동법은 여러분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네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어 주세요.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79세 방숙희 할머니는 텃밭에서 일하다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라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기대어 앉으시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완전히 눕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100mg 한 알을 천천히 씹으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좋지만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더 빨리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 주는 응급처치제가 됩니다. 71세 김만수 어르신은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다가 버스에서 심장 통증이 왔을 때 바로 복용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검사해 보니 그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40%나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해 심장마비 의심 주소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때 주소는 가능한 자세히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3세 이정숙 할머니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찾는데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네 번째,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계가 바로 생존율을 높이는 비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80세 김장철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붙여 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김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자세와 소통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방법은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비스듬히 반쯤 누운 자세로 다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고정하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8세 최숙자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눕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지고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9세 박정민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77세 이순옥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 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 라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곱 번째,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줍니다.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80세 최병철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랐고 나중에 의사가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단 1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김경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TV를 끄고 안정을 취했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렸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19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의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생존의 전제입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의 기적과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제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1세 박미옥 할머니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본 건강 강좌를 떠올렸고 즉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7단계 행동법을 차근차근 따랐고 결국 큰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것이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복용 방법입니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효과가 5배 빨리 나타납니다. 심장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선생님, 아스피린은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단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이민철 할아버지는 집안 세 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는데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때 움직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 45년 경력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79세 정준호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시는 82세 김현순 할머니는 가슴 압박을 느꼈지만 제 조언을 기억해 안락 의자에 조용히 기대며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병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운전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83세 박경만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져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5번째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4가지 생존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첫째, 문은 쉽게 열 수 있게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두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5세 최미영 할머니는 현관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쓰러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이것은 버튼을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김희철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이 제가 45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박순녀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심장마비 의심 시 1. 아스피린 씹기 2. 119에 전화하기 3. 문 열어두기라고 적힌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치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단순히 혹시나 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써먹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장 응급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그 80%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2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본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 응급 기능부터 설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 그 이상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홀로 있는 상황에서 발휘해야 할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숨참, 식은땀, 어지러움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7가지 응급법, 즉 안정자세 취하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하기, 현관문 열어두기, 45도로 기대어 앉기, 짧은 문자로 연락하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생존 습관, 즉 문 쉽게 열 수 있게 하기,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의료 정보 표시하기,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에 보관하기를 생활화하십시오.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 45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살아나신 이유는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처럼, 박중건 할아버지처럼, 윤석주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심장마비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이 약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짠 음식 줄이기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는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